안녕하세요, 여러분. 옛날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아주 귀엽고 재치 넘치면서도 깊은 교훈이 담긴 한국 민담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젊은 며느리가 남편의 우렁찬 코골이 소리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아버지께 엄청난 사고를 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실수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몰래 만나기 위해 창고에 들어갔다가 울고 창피해서 뛰쳐나왔다 이야기를 통해 이 얇고지만 사랑스러운 운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달빛마저 희미한 그는 밤이었습니다. 사방은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하여 더없이 고요했으나 젊은 아낙 미영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우렁찬 소리가 연신 들려왔습니다. 바로 곁에 누워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 지훈의 코 고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드높은지, 미영은 남편이 코를 고는 것인지 아니면 집채만한 황소가 외양간에서 포효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장마철 불어난 강물 소리처럼 거세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서 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몸을 뒤척여도 보았지만 한번 시작된 남편의 코 고는 그 양곡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오늘 밤도 잠자기는 다 글렀구나. 글렀어. 온종일 밭에 나가 허리가 부러져라 일하고 돌아온 사람이라 차마 발길로 툭 차서 깨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우렁찬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 만큼 내가 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 진지 준비도 해야 하는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생겼으니 큰일이다. 큰일이야. 미영은 다시 한번 몸을 돌아누웠습니다. 삐걱거리는 침상 소리가 남편의 코 고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단함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뼈야뼈 아래에서 쟁기질이며 논일이며 해가 저물녘이면 읍내에 나가 온갖 심부름까지 도맡아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고단한 잠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미영 역시 내일 할 일이 태산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그녀는 눈을 감고 양을 세어보기도 하고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떠올려 보기도 했지만 그 종시계의 시침이 한 칸 두 칸 옮겨갈수록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영이 거의 포기 상태로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을 때 저만치 부엌 쪽에서 와장창하고 무언가가 요란하게 떨어지며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과 정적을 깨뜨리는 그 소리에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놀란 마음에 곁에 잠든 남편을 흔들어 깨울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이 깊은 밤중에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혹시 집에 도둑이라도 든 것일까? 아니면 순간 등골을 타고 싸늘한 기운이 흘렀지만 곧이어 미영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변변한 물건 하나 없는 자신들의 집에 도둑이 들리 만무했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얼마 전 외양간 담을 넘어온 집안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말썽쟁이 얼룩 송아지 녀석의 소행일 것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지난 장날 시어머니께서 큰맘 먹고 읍내에서 사오신 새파란 유약을 바른 귀한 백자 항아리를 장난삼아 머리로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버렸고 부엌에 놓아둔 쌀자루를 뿔로 들이받아 온 부엌 바닥을 하얀 쌀 천지로 만들어 놓아 미영을 기암하게 만들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종일 허리를 굽혀 쌀알을 줍고 부서진 항아리 조각을 치우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던지 생각만 해도 골지가 지끈거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고 저런 또 그 천방지축 망아지 같은 송아지 녀석이 기어코 외양간을 뛰쳐나와 부엌으로 기어 들어갔나 보구나. 지난번에도 호되게 혼쭐이 났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 야밤에 말썽을 부리는 것이냐. 오늘이야말로 내가 반드시 저놈의 고약한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고야 말겠다.
잠 못 이루던 차에 짜증까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미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불을 거칠게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곤히 잠든 남편이 깰새라 맨발로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안방문을 열고 나와 어둠이 짙게 드리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문은 예상대로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그름달의 희미한 달빛만이 간신히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달빛과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부엌 안을 살폈습니다. 과연 어둠 속에서 무언가 커다랗고 검은 물체가 부스럭거리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도 꿈틀거리는 꼬리와 네 발로 서 있는 듯한 형체는 영락없는 송아지였습니다. 미영은 낮 동안 쌓였던 피로와 밤새 남편의 코 고는 소리에 시달렸던 짜증 그리고 송아지의 배댓은 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놈의 천방지축 망아지 같은 송아지 녀석아. 어찌하여 지난번에도 장독대의 장 항아리를 깨뜨려온 마당을 간장 바다로 만들고도 오늘 또 이리 한밤중에 부엌에 몰래 기어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이 집안에 나만 아는 살림살이가 없겠다 이놈아. 오늘 내가 네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아주 단단히 고쳐놓고 말 테다. 잠 못 자고 뒤척이던 터라 이만저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것이 아니었던 미영은 더 이상 앞뒤를 가릴 겨를도 없이 성큼성큼 그 검은 물체에 다가가 다짜고짜 번개처럼 빠른 손바닥으로 그 펑퍼짐하고 토실토실해 보이는 엉덩이를 사정없이 힘껏 내리쳤습니다. 어둠 속이라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철썩 하는 소리가 제법 찰지게 부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버릇없는 송아지 같으니라고. 이 사고뭉치 말썽쟁이 송아지 녀석. 내가 다시는 부엌에 얼씬도 못하도록 오늘 아주 따끔하게 혼쭐을 내주마. 이놈. 그런데 첫 번째 철썩 소리와 함께 그리고 연이어 두 번째 철썩 소리와 함께 엉덩짝을 내리치던 미영의 손바닥에 느껴지는 감촉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보드랍고 탄력이 있어야 할 송아지의 통통한 엉덩이 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툼하고 질긴 무명옷 아래 사람의 살집 있는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그런 묵직하고도 미끄덩하며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미영의 등골을 싸늘하고도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스르르 기어올라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미영은 어둠에 조금씩 익숙해진 눈을 최대한 가늘게 뜨고 자신이 방금 매질을 한 그 검은 형체를 아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두 눈을 몇 번이고 의심하며 그 자리에 마치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이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그 펑퍼짐하고 육중한 엉덩이의 주인과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실루엣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깍듯이 무난 인사를 올리는 하늘처럼 여기며 존경에 맞이 않는 시아버지 김영감이었던 것입니다. 미영의 머릿속이 그야말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비는 듯했습니다. 손과 발이 제멋대로 후들후들 떨려왔고 심장은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시아버지의 낮고도 점잖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아다야. 이게 웬일이다. 나다 이 애비란다. 이 깊은 밤중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무 놀라지는 말거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미영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엄청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지 현실로 깨닫고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쩌면 좋아. 내가 지금 시아버님께 무슨 짓을. 그녀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세상에 맙소사. 제가 지금 아버님께 대체 무슨 해괴하고도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옵니까? 저는 그것이 틀림없이 그 말썽쟁이 송아지 녀석인 줄로만 알고, 아이고 아버님, 제가 정말이지 하늘 아래 죽을 죄를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부디 이 못나고 어리석은 며느리를 아주 크게 꾸짖어 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영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땅바닥에 머리를 째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차마 시아버지의 면전에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땅에 처박을듯이 깊이 숙인 채 온몸을 마치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영감은 어둠 속에서도 허허 하고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당황하고 공포에 질린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가야, 괜찮다, 괜찮아. 내가 더 놀랍겠느냐, 내가 더 놀랍겠느냐. 이 밤쯤에 내가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며 소란을 피웠으니 내가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내 잘못이 더 크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어젯밤에 오랜만에 만난 중마보들과 주막에서 배포를 풀다 보니 돌아오는 길이 나도 모르게 그만 늦었지 뭐냐.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술기운 때문인지 목이 어찌나 타던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시원한 냉수라도 한 사발 마실까 하여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왔는데 등잔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그릇을 찾으려고 더듬거리다 그만 발을 헛디다 선발에 있던 사기그릇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리 요란한 소리를 내고 말아보라. 곤히 자고 있을 너희 내 애를 깨울까 싶어 얼마나 조용히 움직이려 애썼는지 모른다. 그런데 도리어 이리 소동을 피우고 너까지 놀라게 하였으니 내가 참으로 면목이 없구나, 아가. 김영감은 자상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오히려 미영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술기운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듯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며느리를 향한 따뜻하고 너그러운 배려와 이해심이 깊이 묻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천번만번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둠 속에서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이리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행동한 크나큰 불찰이옵니다. 아버님,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시옵니까? 제가 너무나도 세게, 아이고, 아버님, 정말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이 죄를 어찌 다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아무 걱정 말고 썩 물러가도록 하여라. 내 엉덩이가 그리 쉽게 부서질 만큼 약하지는 않으니 너무 염려 놓아도 괜찮다. 그리고 이 어두운 밤에는 그 누구라도 너처럼 실수할 수 있는 법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못다 한 잔이나 마저 청하도록 가보라. 아무래도 내가 괜히 내 소중한 단잠을 깨운 모양이로구나. 시아버지 김영감은 거듭 괜찮다고 말하며 미영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미영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거나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예부터 나라에는 임금이 있고 집안에는 가장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하늘과 같은 존재라 하였거늘 그런 하늘 같은 시아버지의 귀한 몸에 그것도 하필이면 엉덩이를 망아지 같은 송아지로 착각하고 매질을 하였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망하며 송구스러운 일이란 말입니까? 비록 시아버지께서 그 너그러우신 성품으로 아무렇지도 않다 하시며 용서의 말씀을 건네신다 해도 미영은 자신의 어리석고 경솔하기 짝이 없었던 행동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안방으로 물러나와 이부자리에 누웠지만 그날 밤 결국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후회와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미영은 부스스한 몸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시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죄송스러움으로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머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눈은 토끼 눈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와 시아버지의 방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차마 어젯밤의 민망함과 죄송스러움에 얼굴을 들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아침 문안은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기침하셨는지요? 며느리 미영이옵니다. 아침 문안 인사드리옵니다.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다시금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젯밤의 일로 시아버지께서 몸져 누우신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 할 때
방 안에서 마침내 시아버지 김영감의 힘겹고도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우렁차고 건강하시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삽시인이야. 그제 미영이더냐? 내가 오늘은 아무래도 자리에서 일어나지가 영 힘들 것 같구나. 이리 좀 들어와 보겠느냐? 미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둑했고 시아버지 김영감은 이부자리 위에서 꼼짝도 못한 채 누워 간간히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남편 지훈도 이미 아버지의 방에 들어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아버지의 허리를 주무르거나 물수건을 갈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이리 꼼짝도 못하시고 누워만 계십니까? 밤새 어디가 그리도 많이 편찮으신 것이옵니까? 혹여 간밤에 어두운 부엌에서 넘어지신 것이 그리 심하게 다치신 것이옵니까? 당장이라도 읍내에 나가 용한 의원이라도 불러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젯밤 그 캄캄한 부엌 바닥에서 넘어질 때 이 늙은 몸에 허리를 단단히 삔 모양이다. 이리저리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려 해도 온몸의 뼈마디가 어긋나는 듯 아파서 도무지 꼼짝을 할 수가 없으니 이를 어쩐다. 아이고, 나이가 드니 젊었을 적에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났을 일에도 일이 맵없이 쓰러지는구나.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더니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네. 김영감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모든 것을 간밤에 부엌에서 넘어진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미영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저 고통스러운 표정과 신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젯밤 자신이 저지른 그 엄청나고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시커먼 파도처럼 다시 밀려와 숨막히는 죄책감으로 변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괜찮다고, 그저 어두워서 실수한 것이라고 나를 위로하시며 너그러이 넘어가려 하시지만 지금 저리 자리 보전하고 누우신 것은 분명 내가 어젯밤 철없이 휘두른 그 모진 매질 때문에 저리 되신 것이 틀림없어. 내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힘 조절을 못한 것이야. 결국 이 못난 며느리가 아버님을 병들게 한 것이란 말인가. 이 무슨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불효막심하고도 끔찍한 짓이란 말인가. 미영은 속으로 울부짖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끝없이 원망했습니다. 이 천하의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 눈앞이 어둡다고 어찌 그리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힘없는 송아지인 줄로만 철석같이 믿고 함부로 손찌검을 했단 말인가.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가 바로 그 짝이로구나. 차라리 그때 내 손목이 부러졌더라면 이런 참담한 일 없었을 것을. 내가 어찌 하늘 같으신 시아버님께 이런 몹쓸 짓을, 이 크나큰 죄를 어찌 다 갚아야 한단 말인가. 시아버지의 끙끙 앓는 신음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올 때마다 미영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빗으로 베이는 듯 지독하게 아팠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에서 죄책감만 느끼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크나큰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고 시아버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예전에 마을 어른들에게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의 저편에서 떠올랐습니다. 마을 뒷산 깊은 골짜기, 인적이 드문 험한 곳에는 온갖 병에 신요한 효험이 있다는 귀하디 귀한 약초들이 숨겨져 자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나 빈대에는 그 효능이 즉효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서방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당장 뒷산으로 올라가 아버님 허리 통증에 좋다는 귀하디한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며느리이오나 어릴 적부터 친정 부모님을 도와 산에서 나무리며 약초를 캐던 경험이 제법 있사오니 틀림없이 아버님께 효험이 있을 좋은 약초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돕고 제 정성이 지극하다면 오늘 안으로 약초를 구해와 정성껏 달여올리면 아버님께서 금방 기운을 차리시고 일어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제가 약초를 구해 무사히 다녀올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아버님의 병환을 낫게 해드릴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미영은 남편 지훈이 부인, 산길이 험하고 위험하니 혼자서는 아니 돼요. 차라리 내가 다녀오리다 라며 극구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은 이른 아침에 이미 작은 바구니 하나만을 옆에 낀 채 결연하고도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시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과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씻고 싶다는 참회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로 향하는 내내 미영은 자신의 어리석고 경솔했던 행동을 수없이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 이 미련퉁이, 눈앞이 캄캄하다고 어찌 그리 앞뒤 분간도 못하고 그저 힘없는 송아지인 줄로만 철석같이 믿고 그리 함부로 매질을 했단 말인가. 눈이라도 제대로 뜨고 한 번 더 살폈어야지. 이 크나큰 죄를,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어찌다 갚을꼬? 아버님, 부디 제가 이 지극한 정성으로 좋은 약초를 구해올 수 있도록 하늘이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산길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하고 가팔랐지만 미영은 지친 기색도 없이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성큼성큼 산을 올랐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크나큰 죄송스러운 마음과 어떻게든 좋은 약초를 구해야 한다는 그 절박한 일념이 그녀의 지친 발걸음을 재촉하고 또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마을 사람들이 약초골이라 부르는 약초가 많이 자란다고 알려진 깊고 험한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나무들이 하늘을 뒤덮을 듯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한낮에도 어두컴컴했고 발밑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썩은 나뭇잎들이 두껍게 깔려 있어 발을 옮길 때마다 푹푹 빠지며 걷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우거진 풀숲과 축축한 바위 틈, 그리고 고목의 그늘진 밑동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하고도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이곳저곳에서 흔하게 눈에 띄던 허리 통증이나 삔대에 좋다는 그 귀한 두충이며 오가피, 그리고 쇠무릎이라 불리는 오슬 같은 약초들이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단 한 뿌리, 단 한 잎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지천으로 널려 있어야 할 흔하디 흔한 쑥이나 질경이 민들레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온 산의 약초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땅속으로 숨어버리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구나. 분명 이맘때쯤이면 이 근방에 늘 허리 아픈데 좋은 약초들이 마치 밭에 심은 것처럼 지천으로 널려 있었는데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약초는커녕 흔한 풀 한 포기조차 제대로 보이질 않는구나. 혹시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하여 엉뚱한 길로 잘못 들어선 것인가? 아니면 어제 다른 약초꾼들이 먼저 와서 싹 다 캐어가 버린 것이란 말인가?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미영은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온 산을 다 뒤지다시피 했지만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약초는 단 하나의 그림자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땀은 이미 온몸을 적셔 비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을 것처럼 후들거렸으며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미영은 결국 약초 찾기를 잠시 포기하고 길가에 있는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거칠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햇살과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다는 지독한 허탈감, 그리고 시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영이 잠시 숨을 고르며 절망감에 젖어 앉아 있는데 저만치 아래쪽 비탈길에서 누군가가 아주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낑낑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산을 오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미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허리가 거의 격자로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커다란 괴나리 보찜을 등에 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위태롭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이고, 저 연세 드신 할머님은 이 깊고 험한 산 중에 대체 어인 일이실까? 저리 무겁고 큰 짐까지 지시고서
필시 무슨 딱하고도 기구한 사연이라도 있으신 게 틀림없어. 내가 가서 좀 도와드려야겠다. 본래부터 인정 많고 마음 여린 미영은 자신의 약초 찾는 일도 까맣게 잊은 채 그 할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님, 이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어찌 이리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오르십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짐을 받아 잠시 들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젊어서 할머님보다는 힘이 좀 더 나을 듯합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미영의 맑은 목소리에 깜짝 놀란 듯 잠시 휘청거리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졌던 무거운 괴나리 보찜을 힘겹게 땅바닥에 내려놓고 연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미영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가 앉아있던 나무 그늘 아래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은 오랜 노고와 슬픔으로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숨이 차서 이 늙은이가 잠시 혼이 나가는 줄 알았네 그려. 이 깊고 깊은 산 중에서 이렇게 곱고 마음씨 착한 젊은 새댁을 다 만나다니 참으로 반갑고도 신기한 일이로구나. 나는 딱히 정해놓고 어디로 향하는 것은 아니라네. 그거. 내 두 발길이 닿는 대로, 저 하늘에 바람이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도는 가엾고 외로운 늙은 나그네일 뿐이라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신다니요, 할머님? 혹시 무슨 안타깝고도 말 못할 딱한 사연이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시 할머님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들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미영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미영의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눈빛에 감동한 듯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슬프고도 기구한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가 이리도 기구하고 사나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이 늙은이가 젊었을 적에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늙음하게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은 사랑하는 아들네 집 안방에서 귀여운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 할 나이인데 말일세. 박시성을 가진 그 할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아내며 자신의 파란만장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젊은 새댁 미영에게 담담하지만 애절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바로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나는 사랑하는 아들 내외와 눈에 넣어도 조금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귀여운 어린 손주들과 함께 비록 살림이 넉넉하지는 못했어도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오순도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지. 우리 집 마당에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며 정을 쌓았는데 하지만 하늘도 너무나 무심하시지. 마치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무섭고도 지독한 돌림병이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휩쓸고 지나가더니 글쎄 나 하나만 빼놓고 우리 식구 모두가 그만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네. 한날 한시에 그 금쪽 같던 모든 식구들을 한꺼번에 잃었으니 이게 과연 살아남은 불행인지 아니면 차라리 그때 나도 함께 눈을 감았어야 할 유행이었는지 이 가엾은 늙은이는 아직도 그 답을 잘 모르겠네 그려. 박씨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하염없는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힘겹게 삼키는 듯했습니다. 미영 또한 그 슬픔에 전염된 듯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곱던 자식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해로하자 약속했던 내 늙은 영감까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한날 한시에 잃고 이 넓고 넓은 세상에 나 홀로 외로이 살아남은들 그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텅 빈 집에 나 홀로 돌아가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손주들의 귀여운 재롱 부리던 모습, 그리고 영감의 다정한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듯하여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지낼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결국에는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과 고향을 눈물로 뒤로하고 정처 없이 집을 나와 이렇게 아무 목적도 없이 산으로 들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신세가 되었지 뭔가. 차라리 이 험한 산 중에서 굶어 죽거나 짐승에게 물려 죽는 것이 더는 이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길일지도 모르겠네. 박씨 할머니의 기고하고도 슬픈 사연을 모두 들은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약초를 구하러 왔다는 본래의 목적도 까맣게 잊은 채 그녀는 진심으로 박씨 할머니의 그 깊은 아픔에 공감하며 그녀의 주름지고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님, 그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크나큰 참변을 겪으셨으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고 심하셨겠습니까? 제가 감히 할머님의 그 깊은 슬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심정이 어떠실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이시겠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꿋꿋하게 살아서 돌아가신 분들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님의 가족분들도 할머님께서 이렇게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시고 정처 없이 험한 산길을 떠돌아다니시는 것을 아시면 어찌 마음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이 힘겨운 방랑 생활은 모두 접으시고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 함께 가셔서 당분간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서 기운을 차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저희 집이 부유하거나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와 편안한 잠자리는 능히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미영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박씨 할머니에게 자신의 집으로 함께 내려가 잠시라도 의탁할 것을 간곡히 권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생각지도 못했던 젊은 세대에게 따뜻하고도 진심 어린 호의에 깜짝 놀라면서도 깊이 감동한 듯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미영의 얼굴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 세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엾은 늙은이에게 이리도 따뜻하고 분에 넘치는 고마운 마음을 베풀어 주다니. 내가 전생에 무슨 크나큰 복이라도 지었기에 이 험하고 외로운 산중에서 이런 하늘이 내린 귀인을 다 만난단 말인가. 정말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젊은 세대에게 그 비단결처럼 곱고 따뜻한 마음씨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이 늙은이의 가슴이 다 먹먹해지는구려. 내가 염치 없지만 세대에게 그 은혜를 잠시라도 입어도 괜찮겠는가. 박씨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놓지 않고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미영의 따뜻한 제안을 눈물로 받아들여 그녀를 따라 험한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이하고도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박씨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에야 한참 만에 집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대문 앞에는 남편 지훈이 초조하고 애타는 표정으로 큰 길 쪽을 바라보며 서성이며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약초를 구하러 간다며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는데 해가 중천을 넘어 서산으로 기울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이 돌아오지 않으니 그의 걱정은 이미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는 미영이 웬 초면의 할머니와 함께 지친 기색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이 할머님은 또 누구신데 이리 함께 오시는 것이요? 그리고 아버님 약초는 구하였소? 어찌 이리 해가 다 지도록 늦으셨소? 내가 온종일 대문 앞에서 당신만 기다리며 얼마나 걱정하고 애태웠는지 아시오? 혹시 산에서 무슨 험한 일이라도 당한 것은 아닌가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여보, 너무 걱정 마세요. 이야기가 좀 길어요.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다 말씀드릴게요.
할머님 몸도 불편하실 텐데 이쪽으로 조심해서 들어오시지요. 미영은 박씨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마침 마루에 나와 힘겹게 앉아있던 시아버지 김영감과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던 남편 지훈에게 산에서 박씨 할머니를 처음 만나게 된 기이한 경위와 그녀의 눈물겹고도 딱한 사정을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머니를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집으로 모셔와 당분간만이라도 함께 지내며 돌봐드리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미영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시아버지 김영감과 남편 지훈은 그녀의 착하고 어진 마음씨에 깊이 감탄하며 그녀가 참으로 훌륭하고 옳은 일을 했다고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박씨 할머니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냐고 이제 모든 과거의 아픔과 슬픔은 다 잊으시고 앞으로는 자신들과 함께한 가족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으로 그 마음씨가 비단결보다 더 곱구나. 내가 아주 훌륭하고 장한 일을 하였다. 할머님, 그동안 홀로 얼마나 외롭고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이 집을 할머님 댁이라 생각하시고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편안히 지내십시오. 저희가 있는 힘껏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님. 이제 아무런 걱정 근심 마시고 저희와 함께 오손도손 즐겁게 지내시면 됩니다. 제 아내가 참으로 현명하고 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소. 박씨 할머니는 뜻밖의 따뜻하고도 극진한 환대에 감격하여 연신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개를 깊이 숙여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박씨 할머니는 그날부터 김씨 가족의 새로운 식구이자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몇 달이라는 시간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미영이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러 갔다가 기이한 인연이 되어 모시고 온 박씨 할머니는 뜻밖에도 시아버지 김영감과 서로 외로운 마음이 통하고 깊은 정이 들어 남은 여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굳게 약속하고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평생 다시는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하며 생각했던 박씨 할머니에게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족과 삶의 반려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집안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고 한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김영감의 병환도 새어머니가 된 박씨 할머니의 정성 어리고 지극한 간호 덕분인지 몰라보게 좋아져 다시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더욱 놀랍고도 기쁜 일은 그 후에 또 일어났습니다. 미영은 그저 몇 벌에 해지고 낡은 옷가지나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박씨 할머니의 빛바랜 작은 괴나리 보찜 속에서 뜻밖에도 꽤 많은 액수의 돈이 정성스럽게 모아져 숨겨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씨 할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온갖 뀨바느질과 고된 품팔이를 해가며 한 푼 두 푼 눈물겹게 아끼고 또 아껴서 몰래 모아둔 그야말로 평생의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 돈을 전부 꺼내어 자신을 차가운 길바닥에서 거두어주고 새로운 삶과 따뜻한 가족 그리고 귀한 인연까지 선물해준 고마운 며느리 미영에게 기름진 농가 밭을 사서 정착하라며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 미영아, 이 모든 것이 다 내 그 착하고 어진 마음씨 덕분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불쌍한 늙은이는 아직도 깊은 산속을 정처 없이 헤매거나 어느 이름 모를 길바닥에서 이미 차갑게 객사했을지도 모른다. 이 돈은 내가 평생을 바쳐 눈물로 모은 나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지만 너의 그 하늘같이 넓고 따뜻한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디 이 돈으로 너희 부부가 대대손손 정착하여 살아갈 좋은 땅을 사고 더 이상 가난한 소작농으로 남의 땅을 붙이며 고생하지 말거라. 이것이 내 따뜻한 마음에 대한 이 늙은 어미의 아주 작고 미약한 마지막 보답이라고 너그러이 생각해다오. 미영과 지우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지만
박씨 할머니의 진심 어리고도 간곡한 뜻을 차마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귀한 돈으로 마을에서 가장 기름지고 평평한 좋은 논과 밭을 넉넉하게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인정 많고 마음씨 고운 미영과 성실한 남편 지훈 부부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소작농으로 고된 몸과 마음에 시달리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려 김을 메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시아버지 김영강과 새어머니가 된 박씨 할머니를 하늘처럼 여기고 극진히 모시며 효도를 다했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때 사랑하는 모든 가족을 잃고 절망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던 박씨 할머니는 시아버지의 약초를 구하러 갔던 마음씨 착한 며느리 미영과의 그 우연하고도 기적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족과 따뜻한 삶의 터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영 또한 그 착하고 어진 마음씨 하나로 인해 뜻밖의 크나큰 복을 받아온 가족이 함께 행복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되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이 찬란한 아침 햇살처럼 열려있는 법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소중히 간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행복한 내일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할 인생의 참되고 아름다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코골이 소리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과 평생 기억에 남을 한 번의 실수에서 시작되어 우리 미영 아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가족은 물론 다른 불행했던 분에게까지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네요. 이 이야기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작은 연민과 친절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미영 아씨처럼 우픈 추억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저희와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